이 시각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아무래도 이제 언론 쪽에 조금 더 사정이 밝으시니까 이진숙 지금 위원장 후보자가 인사말에서 어쨌든 공영방송 편향성 논란 비판받고 있다 이런 입장 밝혔고요. 두 번째 질문 좀 드리고 싶은 게 초반에 청문회에 들어가면서 이준숙 위원장과 그 최민희 거기 상임위원장이 약간의 설전 아닌 설전이 있었어요. 예. 거기에 대한 해석도 좀 해주세요. 예. 저는 이제 그러니까 이준숙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선서를 했습니다. 선서하고 선서한 그 문서를 전달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좀 거리가 있어서 걸어서 이제 과방위원장 최민희 과방위원장에게 전달하러 갔습니다. 근데 최민희 과방위원장 인사를 하려고 서서 받고 나서 이제 보통은 일반적으로 상호간 인사를 하고 이제 악수하고 돌아가거든요. 근데 이준숙 후보자가 인사를 안 하고 돌아서 갔어요. 한참 반 정도 갔는데 불렀습니다. 이준숙 지명자 이렇게 와보세요. 예. 다시 와보세요 하더니 인사를 하고 가시라. 인사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왜 인사를 안 하시냐. 그래서 인사를 하고 서로 악수를 하고 그리고 귓속말을 했는데 저랑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란가 그런 비슷한 말이었어요. 맞아요. 그 말을 하고 이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어떤 모습일까? 이제 제가 그냥 해석을 해보면 저는 기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싸움. 왜냐하면 이준숙 후보자 입장에서 단단히 벼르고 나온 것 같아요. 본인 입장에서도 그리고 이제 최민희 위원장 입장에서도 이준숙 후보자의 저런 모습을 일단 길을 한번 꺾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예요. 사실은 물론 인사하는 게 일반적이긴 하지만 또 인사 안 하고 갔다고 돌려 세워가지고 다시 나와라. 그리고 또 뭐 인사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어찌 보면 후보자 입장에서는 의미가 있네요. 좀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다 이제 청문회 시작하기 전에 일단 길을 좀 한번 죽이고 시작하겠다 이런 의도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편향성이라는 얘기를 꺼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MBC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고요. 지금 현재 MBC가 여러 가지 이제 뭐 방심위에서 심의 대상이 돼서 징계를 받고 법정 제도를 받은 많은 내용들을 보면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김건희 여사에 관한 보도든 정치권에 대한 비판적 보도든 정권에 대한 비판적 보도일 경우에 대부분 그랬어요. 그럼 그게 과연 편향성일까요? 저는 그러니까 편향성이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렇게 심의에서 문제되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아마 증거로 제시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심의를 받았던 많은 내용들이 예를 들면 바이든 날리면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온 여러 뉴스 중에 MBC에서 심의 대상이 돼서 법정 중징계를 받았던 모든 내용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정권에 대한 비판적 기사예요. 그럼 과연 그게 제대로 된 심의였을까? 이런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진숙 후보자 얘기하는 뭐 MBC의 편향성을 얘기하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뭐 한편으로 저는 반대로 그럼 KBS는 어떠냐? 한 가지 예만 제가 들겠습니다. 석유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 그 가능성을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시잖아요. 그날 KBS의 9시 뉴스의 처음부터 10곡지가 그 내용이었습니다. 아니 그거는 조사를 해보고 전문가들이 분석해서 정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대통령이 한 번 발표했으면 한두 꼭지는 그렇게 보도할 수 있어요. 근데 10꼭지나 되는 뉴스량을 마치 산유국이 되는 듯한 그런 꿈을 갖게 만드는 내용으로 보도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건가 하는 부분은 많은 시민들이나 시청자 입장에서 상당히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종훈 평론가께 이 질문 드릴게요. 어쨌든 오늘과 내일 연속으로 해서 청문회가 열리게 될 텐데 쟁점들, 지금 드러난 쟁점들이 야당이 벼르고 있는 쟁점들이 상당히 많네요. 네, 주로 뭐 과거 발언들이 이제 논란이 되는 거죠. 그런데 뭐 워낙 이제 이분도 그 이념 성향이 좀 이렇게 극우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 그동안 그런 발언들을 많이 쏟아냈던 거고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민주당 쪽으로서는 그냥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문제 지적을 이제 하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인 거죠. 뭐 그와 더불어서 지금 이제 법인카드 사용의 부적절성 뭐 이것까지 지금 이제 그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어차피 임명은 강행할 것으로 이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민주당은 향후에 여차하면 탄핵을 지금 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관련한 이제 명분 축적용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그러니까 지금 MBC 이사, 그 KBS 이사 다 공모하고 있는데 그 절차를 만약에 2인체에서 하게 된다면 바로 탄핵하겠다 뭐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까지 전략이 그거잖아요. 탄핵을 계속해서 업무를 못하게 만들어서 시간을 끄는 그런 식의 이제 전략을 민주당이 취해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전략을 앞으로도 계속 쓸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일반 국민들이 이제 보기에 탄핵할 만해
이런 명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청문회도 임명 자체를 막기보다는 그런 그 명분 쌓기용으로 지금 이제 접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마지막 질문 드리는데 오후 청문회 좀 저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장면이 있는데 증인과 참고인으로 MBC 관련된 사장들 박성재, 최승호, 김재철, 안광환, 권재용 부사장까지 어떤 장면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서로 다른 얘기를 할 거예요. 5명이 후보, 5명의 증인들이 앞에 말씀한 두 분은 민주정부 때, 그러니까 네. 진보 정권 때 사장을 했던 분이고 나머지 세 분은 또 보수 정권 때 사장을 했던 분들이에요. 그렇죠. 각각 시각이 너무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진보 정권 때 했던 두 분은 지금 정권이 MBC를 탄압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뒤에 있는 세 분은 지금의 MBC가 잘못된 보도를 하고 있다고 공격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친노조 뭐 이런 거 그렇죠. 있죠. 예. 그러다 보면 이 두 분과 세 분이 어떤 얘기를 하겠습니까? 같은 예전에 다 MBC 사장과 부사장을 했던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근데 그 사장과 부사장을 했던 분들이 각각 다르게 발언을 할 거다. 같은 사안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서로 유리한 쪽을 불러서 질의할 거예요.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보수 정부 때 사장이나 부사장 했던 분들을 불러가지고 질의할 거고요. 이제 민주당 쪽 입장에서는 앞에 두 분, 즉 민주정부 때 진보 정권 때 사장을 했던 두 분을 불러내가지고 지금 현재 MBC를 어떻게 탄압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을 부각시키려 할 거다. 결국 각각 다른 얘기를 하는 그런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진보와 보수 쪽에서 MBC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어떤 해법들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시간 된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